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로 이 실적 발표는 대체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내부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에 조금 더 시선이 쏠릴 만한 한 주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난 주말에 막을 내린 G7 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늘부터 우리 증시에 반영될 텐데요. 저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죠. 그럼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이벤트가 많았던 만큼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G7입니다. G7 정상회의 이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핵심은 중국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를 잇따라 규탄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내용을 다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G7 회의에서의 주인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폐막 하루 전에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 부분도 공동선언문에 담기게 됐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정치, 전방위적인 압박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공급망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의 수위가 높은 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은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일본의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요. 러시아에서 G7 회의는 정치 선동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조금 더 긴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돼서 빠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총리가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 과연 오늘 장부터 어떻게 반영될까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G7 회의가 끝나고 나서 중국 쪽에서 액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재하겠다는 건데요. 이유인즉슨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이 중국의 이 정부가 운영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민간 기업들 몇몇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표적 삼아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요, 매출 1위를 기록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이고 그 다음이 대만,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만 매출 4조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12%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무래도 주말자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이로 인한 반사이익보다는 마이너스 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에 주인공 역할을 해줄 만큼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이 두 기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응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또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G7 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젤렌스카 영부인과의 이 국내 관계자들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주목받기도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검토하겠다 정도였다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G7 정상회의 끝나고 각국 정상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를 포함해서 비살상 물품과 전후 복구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검토해보겠다,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약속했다라는 표현이 포함돼서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차례 올랐다가 또 빠른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주로는 지뢰제거 관련주 그리고 긴급 수송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 방탄복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지뢰제거 쪽으로는 퍼스텍과 디얼텍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냈었고요. 방탄복 쪽으로는 웰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긴급 수송 관련해서는 오텍이 대표적인 특장차 업체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또 돌아오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에 조금 더 깊게 가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나왔던 소식이기는 한데 오늘자 일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조 원 규모의 사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려진 것처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할지 MOU 체결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후를 경험을 했었고 그때 재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술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나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교통망 등 K개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이 율리아 스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을 만난 바가 있죠. 여기와 관련된 일맥상통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력 발전소 2기 설립 그리고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쪽으로 좀 더 부각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테마주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분류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 기사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 산업에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한 원전 관련된 종목 들 수 있습니다. 원전 쪽으로는 G2파워나 또 대장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우진 그리고 일진파워 등의 종목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이 수소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는 JNK 히터 있고요. 또 모모 퓨얼셀 붙는 종목군들이 있죠. 범한 퓨얼셀, S퓨얼셀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반면 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K개발 플랫폼을 소화를 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 스마트시티 쪽으로는 현대무벡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 관련해서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협업, 이 교통 철도 쪽으로는 대오AEL이나 대아TI 그리고 현대 로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또 다른 공장을 짓게 될까요? 일단 인도는 아닙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세금 때문입니다. 테슬라 쪽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내에서 수입차에 매기는 세금이 너무 높아 우리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랬더니 인도 쪽에서는 한 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자국의 세금 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결렬이 됐고요. 이 테슬라 쪽에서는 인도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기회가 그렇다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앨런 머스크 CEO는 화상면담을 가진 바가 있고요. 가깝게는 4월 말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실질적인 만남을 갖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한 걸음 가깝게 다가서 있는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테슬라가 선택한 국가가 어디가 될지 관심 쏠립니다.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좀 사이즈 작은 종목으로는 명실산업이나 우리산업이 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장 테슬라발 재료가 확실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